네, 2022년 12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 통과됐죠. 대통령실에도 올라갔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상민을 해임하려고 할까요? 정답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아바타를 세워놓고 계속 좌파들, 주사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막으면 막을수록 살아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지난 일요일 12월 11일 날 했으니까 이게 큰 사건이 앞으로 된다면 12.11 사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해임 건의문이 정부에 통지됐는데 진상이 밝혀진 후에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뭐. 해임하든 해임 안 하면 그때 하겠다. 그리고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했고 또 거기에 국힘당의 전신이 맥없이 따라가면서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에 따라 희생자들한테는 4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고 그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나가고 또 그렇게 됐죠. 다 희생자로 피해자로 인정해줬죠. 직계 존속, 비속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까지도. 6.25 전쟁 때 희생된 군인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한 적이 있던가요? 유가족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는 것 이라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힌 다음에 유가족 문제를 보는 게 옳지 않겠냐,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용으로 해임 결의를 했다,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사도 해보지 않고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국가적 비극을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주목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민 해임 건의에 대해서 가장 반기는 사람이 김두관 노무현 정권 때 행안부 장관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죠 현재.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에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모욕한 민주주의를 되찾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회의 청무가 이상민 장관 해임 결의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안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탄핵안이 설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는 건 아니겠죠? 네,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자라고 저는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쭉 보니까 SNS에 쓴 걸 보니까 국민 158명이 길을 가다 참사를 당했는데 정부는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158명이 길을 가다 참사를 당했습니까? 팩트가 틀렸어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마약을 했을지 모른다며 시신을 부검하고 유류품을 검사했다. 허허, 이거 선전선동하고 있네.
역대 이렇게 잔인하고 비정한 정권이 있었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렇게 잔인하고 비정한 정권이 있었나? 조금 김두관 씨 오버합니다. 상당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옛날 한나라당이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그때는 행자부지 장관인 나를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부당한 해임만 했지만 나는 국회 결정을 존중해 스스로 물러났다. 19년 전의 일이죠. 그 장갑차 점거 시위하고 이태원 참사가 비교할 수도 없이 만큼 사건 차이가 나는데 나는 퇴진했다. 근데 왜 니는 안 하냐 그거죠. 네, 이렇게 흥분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서 그는 이상민은 정권 보위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십상시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살벌한 경고를 합니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것이 169석을 민주당에 맡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민 해임해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은 이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재명 씨는 국회의원인데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대표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개항을 넘겨준 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죠. 그가 전혀 승산이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한 송영길 씨가 프랑스로 출국을 하기 직전인 지난 12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대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당연히 응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어떻게 제1여당의 대표를 체포하냐. 당연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하라고 만든 게 바로 불체포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어이구, 누구는 금태 두르고 나왔네.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불체포가 되면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이 친구는 사법시험 붙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을 거론한 다음에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하라는 것이다. 검찰이 자신이 있으면 법정에 증거를 수집해서 나와라. 진술 가지고 윽박지르지 말고 객관적인 서류, 계좌 추적 통한 근거를 통해 판사 앞에 유죄를 입증해라 이랬습니다. 참, 왜 지금 대장동도 보게 되면 다 현금을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누가 계좌로 돈을 주고받습니까? 객관적인 서류. 네, 수가 보이는 거죠. 이재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재명 씨가 지금 이제 괜히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분당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의원의 의견은 야당이 분열이 아니라 여당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지금 유승민 씨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죠. 그래서 유승민 씨가 바른 말도 몇 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분열을 낸다. 누가 먼저 분열될까의 싸움인데 민주당이 우리의 분열을 자초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적전 분열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유승민하고 이준석한테는 이제 국힘당에서 공천을 안 줄 테니까 무조건 국힘당은 분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집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구속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분당되니까 안 된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걸 하고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이상민 해임 안 되면 탄핵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뭔지 보이시죠? 이상민을 해임하거나 탄핵해야만 이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당이 흔들려서 분당된다고 보고 민주당이 분당이 안 되죠. 지금 이재명은요, 이 문제 많은 이재명은 뭘 총알을 많이 썼겠죠. 박종명 기자의 말대로. 그래서 민주당을 전체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경제 공동체라고 말을 썼는데 범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거지. 꼭 그 죄수대대 같아, 러시아가 운영했던 전쟁 때. 좋아요, 뭐가 돼도. 그런데 참 이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옳은 방법으로 하는 게 좋죠. 뭐 짐승세계에서야 옳고 그름이 없지만 사람은 수호지심, 희비지심 이런 본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의라는 게 있고 정의에 의해서 이 법치를 하는 유일한 동물인데 그걸 부정하는 게 이제 송영길, 이재명 그런 이유죠. 이재명이가 잡혀 들어가면 송영길은 너 왜 그냥 개양을 넘겼어?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같이 한 배를 탔습니다. 뉴스프리지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공희준 씨가 쓴 칼럼이 메시지 버스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흥미로워요. 뉴스프리지라는 매체를 솔직히 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 공희준 씨 글을 보게 되면은 약간 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칼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윤석열을 보수의 문재인으로 만들려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보역구도가 복원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살아나고 있다. 보역구도를 살려내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글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면 여론조사에 의한 지지율도 숫자에 불과하다. 거기에 크게 매달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분석하기를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폭력적으로 당대표직에서 몰아냈죠. 그리고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근데 다시 올라간다.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숙청했을 때는 윤석열의 입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윤핵관들의 오야붕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 저도 동의합니다. 이준석 치면 칠수록 불리하다고 봤었는데 윤핵관들의 오야붕이 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수호지심, 희비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방,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를 막 옹호하는 것 같아도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보수라고 무조건 윤석열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윤석열은 윤핵관들의 오야붕이 맞습니다. 그래서 20% 초반까지 찌그러들었다. 이 대통령 정파도 없었죠. 윤핵관이 무슨 정파야. 이 양반이 뭐 상도동파가 있습니까? 뭐 무슨 파가 있습니까? 동기동파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틀대고 휘청이던 윤석열을 기사회생시킨 주역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첨예한 이념 투쟁에 착수하면서 윤핵관의 오야붕은 남한 보수 세력의 사령탑으로 격상됐다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하든 민주당은 윤석열이 보수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윤핵관의 보스로 윤핵관들의 오야붕으로 남아있도록 만들어 뒀어야 하는데 이념 대결을 벌였다. 왜 벌였겠어요? 바로 민주당 지지 세력이 좌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키우고 민노총동원에서 파업도 하고 뭐 하고 막 나갔죠. 그럼 국민이 반반으로 갈리면 보수 세력은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친다. 전통적인 보역 대결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 먹어도 절반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줬다라고 썼습니다. 정치 잘 보네요.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유지했는데 왜 그런 걸 똑같이 허용하고 있냐 이거죠. 보역대결 구도는 그때의 여당이 10주 8구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그는 봅니다. 그때의 여당. 보역구도 속에서 계속 문재인이 살았죠. 그때 민주당이 계속 유리했죠.
현재는 경제 위기 크죠. 안보 위기, 북한 보면 크죠. 보건 위기. 이런 위기가 강타한 상황인데 그러면 민심은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현직 대통령 주변에 결집한다. 전쟁 시에는 현존하는 정부를 흔들지 않는다는 결국은 국기를 들고 있는 세력한테 모이는 거죠. Rally round the flag effect. 국기 결집 효과에 걸리는데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지난 2020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는데 그때는 뭐 코로나 터져서 국가 위기가 가니까 그때 여당이 민주당한테 확 몰렸던 거잖아요. 황교안 씨는 또 보역구도를 만들었었고 뭐 태극기 부대 수준으로 갔었죠. 그걸 보고도 모르느냐 이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이상민을 해임해야 이재명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사정입니다.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노웅래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됐죠. 네. 그런데 현실 정치로 오게 되면 이재명을 옹립하면 할수록 윤석열은 점점 뜹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풉니까? 저는 솔직히 못 풉니다.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지는 쪽으로 가는데 덜 질고 멋있게 지는 쪽으로 가서 그 다음을 기약합니다. 그건 제가 삼국지나 이런 책을 보면서 이건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좀 뭐 조직 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거 하면서 몇 번 진 적이 있어요. 잘 지는 게 낫다고 해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모를 하는데 그리고 이재명은 아무리 봐도 한 공당의 리더가 될 인물이 못 되죠. 예, 저는 지금 정치를 이렇게 봅니다. 이상민 해임해야 이재명 지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윤석열은 더 살아난다. 결국 민주당이 망수로 간다. 네, 저희 분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